그 종업표 받으신 거 나중에 체크하시고요. 그 3편의 국세 보시죠. 국세. 네? 174페이지. 종합부동산세라고 돼 있죠? 자, 얘 이름이 종합부동산세네요. 그죠? 종합부동산세. 그 이 말만 가지고 종합, 그럼 뭐야? 부동산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세금 과세할 때 뭐가 과세 대상이 뭐라는 게 과세 대상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만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종합이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종합이란 말은 그 각각의 부동산 각각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합산. 그죠? 자, 우리가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 했죠. 자, 종부세는 전국에, 전국. 이는 왜 전국이에요? 종부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왜요? 국세는 국세. 그죠? 전국이라는 얘기는 얘가 국세라는 뜻이죠. 국세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토지와 주택을 이렇게 돼. 토지와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토지와 주택이라는 얘기는 이 부동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네요. 자, 여러분이 종합부동산세 그럼 먼저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 무조건 종부세는 일단 종부세 내시려면 그 전에 뭘 내야 돼요? 종부세 내고 싶으면 그 전에 무엇을 내야 됩니까? 재산세. 그러니까 이 말은 재산세를 안 내면 종부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종합부동산세 일단 모든 기준이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를 따라갑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은 다 재산세 기준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세 대상도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낸 사람 중에서 내는 거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은 뭐 중에 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있겠죠. 자, 그 중에서 뭐 얘하고 얘만 종부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은 종부세 낸다 안 낸다? 건축물. 건축물. 여기 토지주택이라고 써 있잖아요. 건축물이 없잖아요. 이 두 개만 이라니까. 눈등장님이라니까.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로요. 문제를 내보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을 왠지 종부세를 낼 것 같아요. 왜? 종합부동산 뜻이 부자들한테 부동산 좀 비싼 거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좀 더 부과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그런 빌딩 같은 거 대표적으로 상가 건물 같은 거 당연히 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틀려요. 의외로 생각보다 문제를. 그러니까 토지하고 주택만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토지는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분리 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그리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종합 합산 용도에 따라서. 근데 이 중에서 분리 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뭐만 내는 거야?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주택은 종부세를 냅니다. 세 개만 내는 거죠. 얘는 안 내요. 분리 과세는. 그러니까 분리 과세는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뭐 저율 분리 과세가 있고 고율 분리하는 게 있거든요. 저율은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 같은 거예요. 농지. 그러니까 여러분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를 짓잖아요. 경작만 하면 농지는 100만 평을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요. 왜? 그 농지가 대표적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고율 분리과세도 종부세를 안 내요. 왜냐? 이게 사치성이거든요. 그러면 골프장 부속 토지 있죠. 이런 것들은 종부세를 안 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사치성이 대표적인 게 골프장용 토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종부세를 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걔는 안 내요. 왜? 얘네들 세율이 재산세가 4%예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예요. 재산세 4%면. 이게 저율이 제일 낮은 게 0.07%거든요. 제일 낮은 게. 그럼 얘는 0.07이고 얘가 4%면요. 몇십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세금이. 그러니까 재산세가 4%면 굉장히 고율이거든요. 최고 고율이거든요. 거의. 그죠? 근데 이걸 매년 내잖아요. 근데 얘들은 재산세 4% 내고 그 다음에 또 뭐 5월달, 9월, 12월달에 또 종부세를 또 내라. 이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가 워낙에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들은 뭘 안 낸다? 종합부동산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장 같은 거 있잖아요. 별장. 별장 같은 것도 딱 보면 종부세일 것 같죠? 별장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 별장도 재산세가 4%예요. 그죠? 그러니까 별장 4% 내고 재산 또 12월 달에 또 내고 별장까지는 재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율로 과세가 되는 것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종부세를 안 냅니다. 결론적으로 별도 종합 주택 요 세 개만 내는 거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했죠. 어떻게 합산해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가 됩니다.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세법에 나온 모든 합산은 기본이 소유자, 즉 개인별 합산이다. 개인별 합산.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금슬이 아무리 좋아도 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면 되죠. 직장 남편하고 부인이 맞벌이에요. 같이 직장 다녀. 그럼 연말정산에서 뭐네요? 종합소득세 내죠. 이거 할 때 남편하고 부인 소득 합산합니까? 안 합니다. 따로 하죠, 따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누진되기 때문에 소득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득은 분산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남편 앞으로 다 돼 있어 모든 게. 그러면 그게 몰아지면 같은 소득 1억인데 남편 앞으로 1억 있는 거하고 부인하고 나눠서 5천인 건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왜? 과표가 적어지니까 누진세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편 앞으로 직장 다니고 남편 앞으로 사업자 내가지고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는 누구한테 내는 게 좋아? 부인한테 내는 게 좋죠. 자기가 뭐 직장 뭐 있으면 소득이 있으면 부인 명의로 내서 소득을 분산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보면은 뭐 식당 같은 거 할 때 남편 앞으로 안 하고 누가 앞으로 해? 마누라 앞으로 하죠. 와이프 앞으로. 왜요? 마누라 앞으로 마누라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면 마누라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왜? 남편은 만약에 남편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신용불량 돼도 남편이 돈을 벌어야지. 남편이 만약 신용불량 되면 어떡할 거야? 일 못하면 부인이 다 벌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 잘 되면 좋고 만약에 안 되면 부인이 신용불량 돼도 남편은 뭐요? 신용이 깨끗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돈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죠. 그래서 부인 앞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개인별 합산이다. 그래서 세대별 합산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전국의 얘네들을 소유자를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무조건 과세하는 건 아니고 얘가 일정 금액이 넘었을 때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일정액이 뭐가 된다? 초과가 돼야 돼요. 일정액이 초과됐을 때. 그죠? 일정액이 초과됐을 때. 그럼 요 일정액 있죠? 요 기준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정한 그 기준 금액이 넘어갔을 때만 뭔다?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종부세액입니다. 전국의 도지와 주택 이 세 개를 뭔다? 개인별로 합산해서 걔가 뭐가 되면 일정액이 초과되면 과세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종합부동세라고 한다.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종부세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 잠깐 듣고 말하면 돼요. 남아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해봤자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할 시간 있으면 만약에 오늘 종부세 배우는데 세법 공부한다.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수업 시간 들으면 끝이고 뭘 해야 돼? 지난 배웠던 취득세나 재산세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적이 나오는 거지. 괜히 등록세나 뭐 이런 거 붙잡고 늘어지면 잠깐이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업만 열심히 듣고 가. 열심히.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하려고 자꾸 끝나고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자, 174페이지 개요. 1번 종부세 개요라고 돼 있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주택 및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죠? 재산세보다 더 높은 초과 누진세를 제외한 그 인세로서 국세이다. 일단 재산세 부과하고 또 추가로 과세하는 거죠, 이 종부세는. 자, 2번 목적 나오죠? 자, 목적은 읽지 말았죠? 걔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읽고. 3번 종부세 특징은 1번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사실에 대해서 과세는 보유세로서 재산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국세이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세통령에서 다음 중 아주 쉬운 거죠. 다음 중 보유세이면서 국세인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보유세이면서 국세인 거 뭐겠어요? 종부세. 딸랑 우리 보유세 2개 배워요. 재산세하고 종부세 2개 배워. 근데 하나는 지방세고 하나는 국세야.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지방 국세, 보유세이면서 국세인 걸 골라라. 종합부동산세죠. 그러니까 서비스 문제죠. 서비스 문제죠. 자, 2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다. 왜 얘는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이겠어요? 누구 따라가? 재산세. 여러분 종부세는 간단한 거예요. 얘는요. 일단 얘가 분리, 별도, 종합인지 구분해줘요. 이러면 토지. 그죠? 그럼 얘는 어디서 구분해? 재산세에서 재산세 기준에 맞춰서 구분하는 거예요. 분리, 별도, 종합을. 그리고 나서 그 구분된 걸 뭐만 해? 합산만 하는 거 종부세는. 그러니까 따로 다시 종부세 기준 적용해서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산세 기준에 맞춰서 다 해놓고 나면 얘는 뭐만 해? 합산만 해가지고 걔가 일정액이 넘어가면 2차적으로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이니까 당연히 종부세는 언제요? 6월 1일 따라간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3번 전국의 토지 또는 주택가액을 그다음 뭐라고 됐어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그죠? 합산하여 한다. 개인별 합산이다. 이것입니다. 4번 종부세는 고지서에서 부가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얘는요 뭐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부세 내신 분 있으면 지난 전년도 12월 달에 고지서가 나와서 냈겠죠. 근데 그거 뭐라고 되세요? 예외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해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있어요. 신고 납부 선택. 그럼 뒤에 가면 부가징수 대신 설명을 자세히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번 종부세는 물납되고 얘도 분납됩니다. 재산세가 똑같죠? 물납 분납된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175페이지 4번에 보면 과세 구분 및 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과세 구분 및 세액. 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무슨 얘기예요?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을 맞나? 합산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 합산 뜻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토지의 과표가 1억이고 합한 금액, 주택 2억 원이다. 그러면 종부세 계산할 때 이 두 개 합해서 3억 해가지고 거기다 세율을 곱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죠. 그죠? 세금을. 그러면 토지는 토지대로 종부세 계산했더니 얘가 2천만 원이고 토지는 종부세가 2천만 원이고 주택은 주택대로 따로 계산하면 종부세가 얼마야?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 토탈 얼마다? 3천만 원이죠. 그 3천은 뭐예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뭐다? 합한 금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표를 합하진 않죠. 세금을 따로 계산했다가 낼 때는 어떻게? 합산해서 낸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이번에 이제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과세 대상. 자, 주택이 나오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뭐냐? 금방 했죠? 종부세 과세 대상은 뭐다? 3개, 토지 2개라 했죠? 뭐예요? 별도 합산. 그리고요. 종합 합산. 그리고 주택. 이렇게 3개. 얘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에요. 근데요. 얘네들은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무조건 내는 거 아니라 했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일정액을 뭘 해야 된다? 초과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일정액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정액. 자, 별도 종합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얼마냐면 공시가격 합해서 얘가 80억 원을 초과해요. 얘는 5억 원을 초과해요. 얘는 6억 원을 초과해요. 이게 됐어요. 그 기준금액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종부세 아무리 공부 안 해도 이 숫자 모르면 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자체를. 구구단하고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죠? 얘는 80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주택은 6억을 초과했을 때만 뭔다?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그런 얘기죠. 기준금액 꼭 기억을 하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택을 갖고 계셔도 종부세를 꼭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6억이 초과됐을 때만. 자, 이 금액은 전부 다 공시가격이죠. 그죠? 왜? 보유세잖아, 보유세. 공시가격, 실거래가 아니죠. 보유세로. 공시가격으로 이만 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주택 있죠, 주택. 자, 주택은요, 여러분이 주택을 갖고 있다고 전부 다 종부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산 배제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안 하겠다 해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임대주택이 있어요, 임대주택.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임대주택. 내가 집이 여러 개면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그걸 갖다가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임대하면 걔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죠? 대신에 뭐 의무적으로 5년 이상 임대하고 막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일단 근데 뭐요? 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그 주택을 뭐 사원용 주택이나 아니면 사택이나 기숙사로 써요. 기숙사. 이런 용도로 쓰면 얘들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집이 100채가 있어, 100채. 그랬더니 너 집 100채니까 너 부자네. 너 한번 세금으로 죽어봐. 그랬더니 가만 놔둬도 죽게 생겼어. 왜? 미분양이야. 미분양.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 세금 돈 집 많으니까 너 한번 죽어봐. 2번 죽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분양 주택도 뭐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미분양 주택. 또 이런 거세요. 가정, 어린이집 임용시설. 이게 이제 뭐냐면 아파트 단지 가시면 그런 거 있죠.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아파트 자체에서 놀이방 같은 거 만든 거 보시죠. 영유아들 애들 막 갖다 놓은 거. 그죠? 그러니까 단지 내에 따로 유치원이 있는 게 어린이집 있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주택인데 주택을 개조해 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 많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뭐다?
이런 용도로 쓰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 집이 두 채인데 하나는 본인이 살고 있고요. 하나는 이런 용도로 쓰고 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물론 막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기준이 몇 년 이상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그럼 아파트 단지 가면 다 있죠. 이거는 그죠? 누구나. 왜 있겠어요? 이걸 애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참 여자들이 편해요 요새는 그죠? 애를 갖다 꼬맹이도 갖다 보내잖아. 이제 나가지고 한 1년 되네. 걔들도 막 갖다 보내. 야 대단하죠. 아직 그것도 종일반으로. 그러면 엄마는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뭘 돈 벌어? 집에 노는데 무슨 돈을 벌어? 돈 벌면 얘가 돈 벌면 맞벌이하면 얘가 집에서 펑펑 노는데 애를 갖다가 8시 좀 넘으면 다 보내. 그 종일반 보내가 얘를 5시에 데리고 와. 그래서 자기는 뭐하냐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부인은 종일 놀아. 애는 종일반 보내고 자기는 종일 놀아. 그리고 남편이 왔어. 그때 뭐라 그래? 피곤해 죽겠대. 왜? 애 보느냐고. 야 진짜 돌아버립니다.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니 2살, 3살짜리를 어디를 보내? 그걸 엄마가 좀 이렇게 듣고 있어. 요즘 애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지금 품고 있었는데 애를 갖다 다 방목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3살 때까지 있어야지. 4살, 3살인데 막 보낸다. 2살, 3살. 여기서 있을걸? 보낸 사람? 그렇죠? 뭐라고요? 공부 무슨 공부. 내가 나중에 볼 거야. 공부 얼마 잘했나 내가. 핑계네 무슨. 그러니까 이런 상궁들이 문제라니까. 상궁들 말이야. 이 상궁들 뭐야? 집에서는 공부한다고 집안일 안 하고 학원에서는 집안일 때문에 건당 공부 안 하고 상궁들 핑계.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상궁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 상궁들 말이야. 말했죠? 상궁, 무술이 상궁, 공주, 공부하는 주부. 이 사람은 합격해. 근데 무술이는 뭐야? 학원만 다녀 무술이는. 그리고 집안일은 다 해. 그동안은 딱 달라니까 아침에 학원 왔다가 퇴근은 이거 빼고 나머지는 맨날 학원 왔을 때 이때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맨날 집안에 빨래하고 설거지 애 보고 다 무술이들. 이분들은 참 힘들죠 학교가기가. 그죠? 그 대신 요건 안 먹어 나중에 할 말 있잖아. 근데 상궁이 제일 문제야 상궁. 상궁들은 이거 양쪽 다 안 해. 이쪽에서 저거 한다고 저쪽에 이거 한다고. 그리고 먹을 건 다 먹어. 몸에 좋은 거 다 먹어 또. 피곤하다는 거야. 뭐 했는데 피곤해 도대체. 뭘 공부를 얼마나 했까. 사람 양심 있어야지. 이따 수업 끝나면 뭐해? 밥 먹겠지. 그 다음에 밥 먹고 뭐해? 뭔 공부를 해?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해? 어디서? 사람이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 어디 가서 공부해? 도서관? 도서관에서 놀겠지. 근데 이 도서관에서 노시는 분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자세가 된 거예요. 공부할 자세가. 도서관에서 놀아야 편해요. 그죠? 마음이. 근데 아직도 자기는 나가 노는 게 편하다. 그 사람은 아직 공부할 마음의 자세가 안 된 거야.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밤 11시에 집에 갔어. 근데 굉장히 뿌듯해. 굉장히 뿌듯해. 이게 그런 거예요. 심리가 그런 거예요. 다 그래. 저도 똑같이 겪어봤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 같은 게 있어요. 문화주택. 그죠? 문화재 주택. 시골 가면 그 고택 같은 게 있어요. 고택. 그죠? 그러니까 저희 그 큰 집이 큰아버지 돌아가신 큰 집이 옛날 400년 된 고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군에서 그걸 자꾸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군에서. 왜? 그게 문화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팔았어요. 돈 많이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걸 개발해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막 잔디 깔아놓고요. 벽에다가도 옛날 기어를 이렇게 탁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팻말 같은 거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큰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옛날에 뭐 누구 사가했는데 어떻게 했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옛날 보니까 그게 보부상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대요.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동원이 있었다는 동원. 옛날 아시죠? 사또들 사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면소재지인데 옛날에 거기 컸다는 거죠. 현령이 살던 데라서 거기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개발해놨어요. 그죠? 그 앞에도 막 쫙 해서 개발해놨죠. 근데 안 와, 아무도. 그 시골에 누가 면소재를 누가 가겠어? 그 구경으로 누가 가요? 돈 들여서 잔뜩 해놨는데 오진 않아요. 우리는 좋아요. 왜?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막 크게. 근데 차 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다 돼요. 그 동네 사람들이 차 대는 거죠. 좋아요. 그죠? 오진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부여 쪽에 그 해가지고 거기 보고 그 다음에 서동요 차량장 있잖아요. 그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지나가려면 저희 동네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동네 지나서 거기 들렸다가 서동요 차량장 거기 갔다가 이렇게 가라고 한 건데 안 오죠. 그죠? 안 와. 그죠?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서동요 세트장 같은 데 가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건물만 딸랑 있고 구경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봐야. 그죠? 요즘에 근데 촬영하잖아. 장영실 촬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해요. 그래서도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몇 번씩. 그런 때 이제 가면 구경할 게 있는 거지. 송일궁이 보고. 옛날에 그 대한민국 만세도 거기 갔었잖아요. 부여. 촬영할 때 가서 한 번 나왔었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죠? 그런 문화재 주택은요. 왜 이제 종부세를 안 내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면 부담스러우면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꾸 소유권이 바뀌면 손 타가지고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너한테 부담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다? 합산해서 배제가 됩니다. 자, 별장은 종부세 낸다고 했어요? 안 낸다고 했어요? 안 낸다고 했죠, 별장도. 자, 그러면 문제는 이런 거 가시면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계산을 누가 하나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종부세 대상이야. 그러면 고지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세무서 나오죠. 세무서. 국세니까. 어디 세무서? 원주 세무서 나오죠. 원주 세무서. 자, 그럼 세금을 누가 계산한다는 거예요? 원주 세무서에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갖고 있어요. 이런 걸. 그럼 원주 세무서에서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나 이거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건 빼고 세금을 계산해달라고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보유현황 신고. 그럼 언제 하느냐? 9월 달에 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때 신고를 해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일단 재산세를 다 내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부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종부세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미리 신고를 받아 놓아야지. 그래야 애들이 뭐요? 준비하고 있다가 딱 되면 바로 종부세 계산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현황 신고는 언제 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재 한번 볼까요? 그 175페이지 맨 밑에 과세대상 1번에 주택 나오죠. 그죠? 양가 1번에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동그라미 1번에 뭐 주택은 전국 합산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동그라미 2번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종부세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176페이지 맨 위에 2번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주택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뭐예요? 얘네들은 뭔다? 합산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임대주택 나오고, 구체적으로 읽을 거 없죠. 그냥 임대주택. 그 다음 2번은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으로 쓰면 제외되고, 3번은 미분양 주택도 제외되고,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용 주택도 제외되고, 5번에 등록 문화재 주택.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다시 올라가면 2번 보세요. 2번 바로 밑에 맨 위에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에 대한 과표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으로 본다. 이 경우 합산 배제 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는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당해년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언제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맨 밑에 이제 토지 나오죠? 종합, 그 다음에 별도 이렇게 돼 있죠. 그 세부적으로 설명된 읽을 거 없고, 별도 종합도 뭐다? 종부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대상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군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택 갖고 계시다겠죠? 그죠? 근데 왜 지금 집 있는데 종부세 안 내요? 지금 6억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종부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되겠죠. 그럼 납세 의무자가 간단하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80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일 테고, 얘는 5억을 초과하는 자. 너무 간단하죠. 얘는 5억을 초과하는 자. 주택은 6억을 초과하는 자. 끝. 그죠? 그러니까 얘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는 이거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금액 기준만 다르잖아요. 80억, 5억, 6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그렇게 끝납니다. 자, 교재 보시면 178페이지 3번에 납세 의무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 주택하고 토지 나와 있죠? 그다음 뭐라고 되세요? 주택 6억을 초과하는 자, 종합은 5억을 초과하는 자, 별도는 80억을 초과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됩니다. 그죠? 초과,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 자,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와요. 과세 표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어. 10억짜리. 보실까요? 이제 종부세 내야 되나요? 안 내요. 내요, 안 내요? 10억. 내야죠, 내야죠. 얼마에 대해서? 6억 초과, 그러니까 얼마? 4억이죠. 그럼 4억을 어떻게 본 거예요? 10억에서 6억을 빼준 거죠. 왜 6억을 빼요? 6억까지는 안 내니까 빼죠. 그러면 얼마? 4억. 그죠? 자, 그럼 이 4억이 과세 표준이냐? 아닙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종부세는 6억이 4억이 과표가 아니라 여기다 뭘 곱한다?
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게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었어요 이거요? 재산세 나왔어요. 토건주, 그죠? 토건주. 얘도 이걸 곱해요. 자, 근데 비율이 얼마냐면 80%예요. 80%. 자, 우리 좀 있죠? 종부세, 재산세 할 때요. 토지 건축물은 비율이 70%였고 주택은 60%였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무조건 80%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60%니까 세금을 덜 냈잖아요. 근데 얘는 왜 80이냐? 똑같냐? 재산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인데 종부세 내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죠. 부자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예외 없어요. 무조건 8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48은 32. 그럼 얼마? 3억 2천이죠. 3억 2천. 얘가 뭐야? 과세 표준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맞아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라고 빼죠? 뺀 금액, 즉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종부세는 과표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공정이익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얘는 전부 합해서 80억을 빼주겠죠? 그럼 얘는 80억을 공제한 금액 이렇게 갈 테고 얘는 5억을 공제한 금액 그러겠죠? 똑같이. 그죠? 계산 방식 똑같잖아요. 그죠? 주택은 6억을 공제한 금액 이렇게 됩니다. 되죠? 여기다가 셋 다 뭘 곱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셋 다 그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셋 다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이렇게 하는 거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시험에 뭐 당연히 이 부분이 나왔었죠. 뭐라고? 틀린 지문으로 주택의 과세 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땡. 그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반드시 얘가 나와야 된다. 다 몇 프로라고요? 80%. 똑같은 80%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요. 10억짜리 주택인데요. 얘는 1주택자고요. 얘는 똑같은 10억인데 2주택자예요. 그럴 수 있죠. 집이 하나인데 10억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집이 두 채인데 합해서 얼마야? 10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과표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둘 다 얼마를 빼줘야 돼? 6억. 6 빼주죠? 이 6억 빼주고 얘도 얼마? 6억을 똑같이 빼주죠. 그럼 얼마야? 둘 다 4억. 4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여기서 3억을 또 빼줘. 그럼 얼마야? 1억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이렇게 곱해요. 그럼 얘는 8천이 과표예요. 8천만 원. 그래서 같은 10억인데 얘는 여기다가 80% 곱해요. 그럼 얼마야? 3억 2천 이렇게 돼요. 자, 똑같은 10억인데 얘는 1억에다 3억 공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 1주택자. 같은 주택인데 1주택이신 분은 얼마를?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줘요. 6억만 공제하는 게 얼마? 3억을 추가 공제해준다. 그럼 이 말은 여러분이 집이 하나인데 집 하나 갖고 계시는데 그럼 종부세 내시려면 실제로는 금액이 얼마가 초과돼야지 종부세를 낼까요? 9억이 초과돼. 9억이. 왜? 추가 3억 공제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웬만하면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에 난 집 하나 종부세 내. 그럼 어떡한다 했어? 친하게 지내라고 몇 번 얘기했어. 그죠? 친하게 지내. 집이 하나인데 종부세 내는데 그럼 집이 겁나 비싸다는 거죠. 공시가격이 9억이 넘는다는 얘기는 실거래가는 10매덕 간다는 얘기지. 원주에서 만약에 난 집 한 대 종부세 낸다 그러면 진짜 부자인 거지. 유지인 거지. 유지. 친하게 지내. 오빠 누나 하면서 친하게 지내. 그죠? 얘는 근데 안 돼. 왜? 2주택자는 안 돼. 누구만 해줘? 1세대 1주택자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표 계산할 때 주택의 경우는 예외가 있는 거죠. 자, 1세대 1주택 그 다음에 단독 명의자는 추가로 3억을 뭐 할 수 있다? 3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독 명의. 이 말은 공동 명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10억인데 1주택 단독 명의고 한 명은 부부 공동 명의예요. 돼, 안 돼? 안 돼. 부부 공동 명의는 안 돼요. 그러면 딱 볼 때 아니 같은 1주택인데 부부 공동 명의라고 해가지고 안 해준다. 그럼 누가 봐도 불합리하죠.
자, 근데 보세요. 얘가 12억짜리 주택이 있어요. 근데 갑을이 뭐 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밑에 둘이 부부지간이야? 지분이 5대 5예요. 자, 12억이죠. 종부세 낼까 안 낼까요? 종합부동산세 안 내요. 왜냐면 이걸로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걸로 계산하게 되면 둘이 합한 거잖아요. 왜? 지금 5대 5잖아. 그러면 6억은 갑 거고 6억은 을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합하면 12억이면 둘이 합산한 거지. 그럼 뭐가 돼버려? 세대별 합산이 돼버리죠. 제가 말씀드렸죠? 세대별 합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럼 요거 따로 가니까 얘는 6억, 얘도 6억이에요. 그럼 둘 다 6억 초과 안 됐기 때문에 각각 계산하니까 종부세 안 내죠. 결론은 공동명의는 이 자체로 최대 얼마까지는 12억까지는 안 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또 추가 3억 공제 주면 안 되죠. 1주택 단독명의자는 3억 공제 받아도 9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지만 얘네들은 공제 안 받고도 얼마까지 안 내? 12억까지 안 내니까 여기는 공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해줘? 단독명의자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의는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세법은. 일단 부부 공동명의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살 때는 소용없죠. 왜? 취득세나 지방세는요. 물세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도 과세니까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 뭐 낼 때? 국세 낼 때는 유리하죠.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진세이기 때문에 과표가 커지면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하는 게 좋아? 공동명의 하는 게 좋습니다. 공동명의. 근데요. 그러면 얘가 지금 12억이잖아요. 근데 이게 남편 단독으로 돼 있어. 그럼 남편이 뭐야? 와이프 생일 기념으로 우리도 그럼 세법상 유리하다니까 이걸 공동명의를 하자 해가지고 생일 기념으로 이걸 공동명의 해줬어. 갑을 이렇게.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세금 문제가 발생하죠. 세금. 자, 일단 세금은 증여세도 내야죠. 얘가 50% 지분을 주었잖아요. 돈 받고 줬어 안 받고 줬잖아. 그건 신경한 거예요. 그리고 뭐? 취득세를 내지. 이거 장난 아니죠. 증여세는요. 6억 증여한 거죠. 6억. 50%니까. 그죠? 그럼 원래 6억 증여면요. 세금 장난 아닙니다. 몇 천만 원 나와. 몇 천만 원. 근데 부부지간은 10년 합산해서 6억까지는 공제줘요. 증여세는 안 내. 10년 합산 6억이니까. 근데 취득세 내야 돼요. 취득세가 3.5%인데 얘가 부가세가 포함하면 4% 내요. 4%. 그럼 얼마야? 6억이니까. 6억 지금 증여받은 거죠? 6, 4, 24. 2,400원. 와이프 생일날 기념 한번 뭐 기분 한번 내주려다가 세금 2,400만 들여가지고 기분 내줘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간에 하는 거 안 좋아요. 차라리 이렇게 기분 내줄 것 같으면 이거 1,000만 원 반만 해요.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백을 사줘. 이 공동명의는 해주면 그때만 잠깐 반짝해. 반짝해 와이프가 고마우면 끝이야. 그리고 원래 자기가 공동명의인 줄 알아. 근데 백은 그 백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가. 그 백이 1,000만 원짜리 백 볼 때마다 와이프가 얼마나 남편이 고맙겠어. 그리고 와이프가 그걸 들고 외출했다 나갔다 오면 난 기분이 업이지. 이 정도. 나가서 또 얼마나 뻐겠어요. 이렇게 탁 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또 옆에서 뭐라. 이거 오자마 이쁜데. 좀 만지지 말고 그냥 쳐다만 봐. 이게 뭔데? 몰라 그냥 맨 뭔데? 남편이 생일날인데 됐다는데 그냥 하나 사줬네. 백 사줬는데 몰라. 맨 뭐라 하던데 뭐 한 1,000만 원 간다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부러워 죽지 막. 그럼 막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막. 그러고 둘이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그 백이 한 번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계속 들고 나갈 때마다 먹이고 오니까 남편이 얼마나 고맙겠어. 이게 약발이 오래 가지. 이런 걸 사줘야지. 쓸데없이 공동묘 이런 거 해주면 안 돼요. 해줘야 뭐 소용없다니까. 백을 사줘.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1,000만 원 백을 왜 들고 다니는지. 그 백 들고 다니는 벌써 여러 만에 1,000만 원 백을 지금 줬다 봐. 여기 안 들고 와. 거의 대부분은 집에다 모셔놔. 막 차라리 기스날까 봐. 막 그리고 들고 갈 때는 얼마나 백 들고 나면 어떻게 들고 왔어. 막 이렇게 들고 다니 살짝 걸으면서 살짝 걸어. 왜? 혹시 충격 갈까 봐. 그리고 요 가방 올려놓을 때 어떻게 해? 여기다가 살짝 올려. 살짝 툭 안 나. 막 살짝 막. 이게 모시고 다니는 거지. 이게 무슨 가방이야 그게.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런 걸 어디로 들고 다녀. 아이고 참. 마음 편해. 비 와봐. 비 왔는데 갑자기 뭐래? 분명히 명품이랑 비 왔는데 머리에 써. 가짜죠. 머리 쓰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라고 해놓고 비 오는데 머리를 쓰면 비 맞을까 머리 썼다 그러면 가짜인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소용없는 거죠. 그건 완전히 그게 무슨 백이 아닌 거죠. 상전이지 상전. 제 아는 분 중에 차를 되게 아끼는 분이 있어요. 차를. 그분은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식구들이 차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돼.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기서 비닐이지 비닐. 거기다가 신발을 이렇게 넣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 맨날. 왜? 차가요. 근데 우린 갈 때 그 차를 타라고 하잖아. 안 타. 왜? 불편해 탈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해. 가만히 이렇게 발 딱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 왜? 뭐 이렇게 막 차가요. 안에가 반짝반짝반짝. 차를 얼마나 닦아야 되나. 그러니까 차가 더러우니까 신발 신고 못 타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차 타겠어? 저는 안 탑니다. 짜증나가지고 한다. 아니라고. 왜 신발 벗고 타야 되죠? 시끄럽죠. 신발 벗고 탄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그런 걸 왜 차를 왜 갖고 다녀?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차 왜 들고 다니냐고. 차 갖고 다니지 말고 들고 다니라. 들고 다녀야 되나. 이거 어떻게 차 바퀴에 먼지 묻는데 왜 들고 다니냐고. 들고 다니라 했어 내가. 차가 아니죠 그거는. 차는 그냥 편하려고 타는 건데 야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차 타다 이렇게 탁 하다 좀 기스나요. 그럼 와이프가 막 기스났다고 막 그래요. 그럼 난 뭐라고 하냐고. 기스가 날 수도 있는 거지. 차를 타다 보면 기스가 나는지 그게 일부러 내는 거 아니고 툭 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면은 그냥 나중에 하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막 기스났다 그러냐. 이미 난 건데 그냥 타고 다니자. 차를 너무 깨끗해도 불편하거든요. 적당히 지저분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타는 거야. 왜? 사람이 다 깔끔하진 않거든요. 100명이면 한 2명 깔끔하고 나머지는 지저분해 대부분이. 그러면 차가 너무 깔끔하면 차 안 타려고 그래. 차 딱 봤더니 뭐라 그래. 좀 차가 약간 지저분해. 그럼 편하게 타. 왜? 자기하고 정서가 맞는 거야. 그 차가 그게 좋은 거지. 막 너무 깨끗하면 상전이지 상전. 그죠? 우린 그런 거 되게 싫어요. 남편이 그래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죠? 남자는 좀 지저분해야 돼요. 약간 집에서 남편이 맨날 이거 뭐야 막 스티커 들고 막 이렇게 먼지 막 이렇게 찍고 다녀 막 바닥에 장판에 막 머리카락 한 찍고 다녀 봐. 짜증나지. 그죠? 우리 같은 안 겪어봐서 그래요. 저 안 겪어봐서. 남편이 진짜 앉아가지고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맨날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다녀 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 사람이 안 쓸 수가 있는 잔소리 하는데 그런 사람은 잔소리를 해요. 이게 뭐냐고 지저분하게 살 수가 집구석에서 하는 게 뭐냐 이런다니까 맨날. 그러면 짜증나지. 말 안 하면 괜찮아. 자기가 청소하면 괜찮은데 말을 하잖아. 집구석 하는 일이 뭐야? 맨날 밥 먹고 퍼져가 놀기만 하고 이게 청소 안 하고 이런다니까. 그러면 짜증나지. 설거지 했더니 뭐라고 해. 이걸 설거지 한 거라면 깨끗하게 좀 하라고. 이 고춧가루 뭐라고 했어.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 엄청 받지. 돌아버리는 거지. 그게 아닌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딱 좋은 거야. 우리는 적당히 지저분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막 늘어나 일부러 막. 왜? 그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잖아. 그래야 되는 거지. 사람이 너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죠? 이건 조심하세요. 단독. 근데요. 시험 문제 만약에 문제 풀 때 얘가 단독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이라고 나오면 자동으로 뭘 얘기한다? 단독명이라고 생각하시고 풀면 돼요. 지문에 뭐라고 나오지 않는 한은 공동명이라고 나오지 않는 한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독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면 간단한 거죠. 어쨌든 얘만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되죠. 자, 교재 179페이지 4번의 과표 1번 주택의 과표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그 다음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에서 언제 알죠? 끝에 줄에서 얼마?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입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시 올라가서 가로 안에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 3억을 공제한 금액. 그러니까 누구만 공제해 준다고요? 1주택 단독 명의자만 공제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보면 창고사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주택자 범위라고 돼 있죠. 거기 1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서 말한 1세대 1주택이란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일지라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1주택자는 누굴 얘기한다? 공동 명의자가 아닌 단독 명의자를 말한다. 그죠?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심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도요. 비과세는 아니지만 뭐가 중요해요? 1주택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왜요? 비과세는 아니지만 1주택이면 3억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1주택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자,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죠? 둘이 학가했어. 그죠? 왜? 동거봉행을 학가했어. 그럼 2주택이 되죠. 아니면 또 남녀가 따로 살다가 결혼해서 집이 2개가 됐어요.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둘 다 몇 주택자야? 1세대 2주택자죠. 자, 그러면 2주택자인데 자, 여기서 이제 종부세 혜택이 있습니다. 왜? 자, 이 케이스는요. 이 케이스는 부모님을 자식이 모시려고 학가한 거죠.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건 혼인해가지고 한 거죠. 혼인해가지고 2개. 그죠?
물론 뭐 지금은 자식이 부모를 모시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또 지가 덤부살이라고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정서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줍니다. 어떻게? 요 케이스는 2주택자이긴 하지만 이 합가한 날로 여기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뭔다? 5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합가하고 5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라는 얘기는 부모님이나 자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는 얘기죠. 여기도 남편 부인에서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는 얘기지. 그럼 이 말은 5년간은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3억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5년 지나면 남편과 부인의 집을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종부세 낼 때? 5년 지나면? 그럼 합산 안 한다니까. 부부 금세 아무리 죽어도 합산 안 한다 했잖아. 얘는 합산 없다니까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5년 동안은 합산을 안 하지만 각각 별도 세대니까 몇 주택자로 봐줘? 1세대 1주택자로 봐주는 거지. 그러니까 3억 공제가 되는데 5년 지나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똑같지만 1주택자는 아니잖아요. 왜? 각자 집 있으니까 1세대 2주택자인 거지. 그럼 뭘 못 받아? 3억 공제가 안 되는 거지. 그 차이지. 5년 동안 3억 공제 받을 수 있고 5년 지나면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지나건 안 지나건 세금 계산 어떻게? 따로따로 하죠. 왜? 개인별 합산이라고 했잖아요. 개인별 합산. 그죠? 그걸 5년간 해주겠다는 거야. 그죠? 그 몇 년간? 5년간. 얘기가 나중에 양도세 가면 이게 또 나옵니다. 양도세 가면. 자, 그러면 갖고 있을 때 혜택을 주고 나중에 팔 때도 혜택을 주죠. 그 양도세 뭐라고 나와요? 5년 이내에 아무거나 먼저 팔면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런 규정이 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게 거기 박스 지금 참고 본 거 있죠? 그 1번 말고 4번, 5번에 보면 4번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래서 5번도 동거공약 합가도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그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 신경 쓸 거 없이 뭐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동거공약 혼인은 몇 년간은 5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180페이지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라고 돼 있죠? 자, 얘가요. 이것도 부족해서 또 뭐가 있어? 세액공제를 또 해줘요. 세액공제. 얘도 누구만 해줘요? 1세대 1주택자만. 이게 뭐냐면 이 종부세가 처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생겼을 때요. 그때는 진짜 세금을 엄청나게 냈어요. 종부세를. 왜? 그때는 세대별 합산했고요. 세대별 합산했어요. 그때 당시 처음에는. 그러니까 막 식구끼리 합산하니까 세금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문제가 뭐냐면 집이 하나인 사람 있잖아요. 나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집 하나인데 막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주택인데 걔가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몇십 년 동안. 근데 나는 딸랑 하나하고 아직도 직장생활 월급 받고 있는데 너는 집이 부자,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니까 종부세를 내라. 이게 웃긴 거죠. 왜? 나는 여전히 직장생활하고 집을 그냥 옛날부터 갖고 있던 것 뿐인데 세금이 막 한 달에 막 종부세가 몇백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근데 뭐가 잘못된 거지. 왜? 무조건 세금만 걷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어느 쪽으로 초점이 맞췄냐면 가능하면 누구는 1세대 1주택자는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계속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억 추가 공제도 1주택자만 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뭐 또 해줘? 세액공제를 또 해줍니다. 자, 근데 세액공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라는 게 있죠. 그 시간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나이대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연세가 60세 이상 만으로 60세 이상 되시면 60세 이상에다가 65세 미만이면 이렇게 되면 얘를 10% 공제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20% 공제해줘요. 70세 미만이면 20% 추가 공제해주고 그리고 70세 이상이시면 30%를 공제해줘요. 이런 식으로 공제해주는 거죠. 30%. 그리고 보유기간은 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이렇게 줘요. 10년 미만이면 20% 해주고 10년 넘으면 40%를 해줘요. 이렇게 공제해주는 거죠. 두 개를. 그래서 이게 공제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뭐가 중복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중복. 이럴 수 있잖아요. 만 70세이시고 그리고 주택을 10년을 보유했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잖아요. 그럼 이 공제 두 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둘 다. 네.
얘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얘보다 이거 외우는 것보다 이 공제 이름 몰라도 뭐는 기억해야 돼요? 공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중복된 거다 둘 다 받을 수 있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 중복공제 가능하다. 나오는데 뭐라고 하나요? 둘 중 공제율이 높은 걸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땡. 그랬죠? 둘 다 받을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최대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70%까지 가능한 거죠. 그죠? 70세면 40%, 20%, 아니 30% 받으시고 10년 이상 보면 40% 공제가 되는 거죠. 두 개 다 받으면 몇 프로? 70%까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중복. 자, 그래서 거기 교재 180페이지 보면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라고 돼 있죠. 그치? 자,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아래와 같이 1주택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 다음 보세요. 이 경우, 그게 중요하죠. 다음 1 또는 2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얘는 꼭 기억해야 돼요. 밑에 거 못 외우더라도 걔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1, 2가 뭐예요?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말한다. 두 개 다 받을 수 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라. 그거 나서 틀면 안 됩니다. 181페이지는 토지 얘기죠. 그죠? 토지, 과표 얘기잖아. 똑같잖아요. 뭐 합하면 80억 공제한 금액, 얘는 5억을 공제한 금액에 둘 다 뭘 곱해라? 공정시장 가액표를 곱한다. 그거 써놓은 거예요. 뭐 읽을 거 없죠. 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과세표준, 아니, 납세 의무자, 과표가 다 비슷한 개념이죠. 뭐만 달라? 금액만 다르잖아. 금액만. 그러니까 이건 따로따로 공부하면 한꺼번에 공부를 해.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하나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다 금액만 틀려지면 납세 의무자 정리되는 거 과표도 똑같잖아요. 근데 주택은 예외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 세율 곱하면 되죠. 182페이지 세율 나오는데 이 세율을 외울 거 없고요. 외울 수도 없고 얘는 뭐만 기억하면 돼? 그 세율이 뭘로 돼 있다? 누진세율로 돼 있다. 그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율은 뭘로 돼 있다고요?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다. 이거만 기억해요. 초과 누진세율.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율 자체는 외우지 마세요. 문제 하나 딸랑 나오는데 그거 쓸데없는 외우고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진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 끝. 184페이지 가면 3번의 세부담 상한이 나와요. 자, 얘는 세부담 상한이 우리 재산세 나왔었죠? 얘도 100분의 150이에요. 100분의 150. 자, 이거 맞춰보세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05다. 다시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05다. OX. OX. 틀렸죠? 왜? 종합부동산세는 예외 없다니까. 재산세만.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라 했잖아. 부자들이. 재산세만 뭐예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래서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그랬죠. 근데 이걸 외운 분이 나중에 어디서 틀리는 거예요? 종부세 내는 거. 종부세 지금처럼 자,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05다. 그러면 또 아무 생각 없이 3억 이하니까 주택이니까 100분의 105 맞았네 또 이런다니까. 걔는 얘기 누구 얘기요? 재산세 얘기 외에는 그거 없어요. 얘 없어요. 무조건 얼마? 100분의 150. 종부세는 뭐라고요? 주택 이건 먹은 다 얼마? 100분의 150. 뭐 설명 잔뜩 돼 있는데 읽을 필요 없죠.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100분의 150. 끝. 비과세 등은 볼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재산세가 비과세가 됐어.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낼까 안 낼까요? 네?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 낸다 안 낸다? 당연히 안 내죠. 재산세가 감면받았어요. 그럼 감면받은 만큼 종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지. 재산세를 안 내면 종부세는 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감면 규정은 누구랑 같다? 재산세를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준용한다 그런 필요 씁니다. 그죠? 근데 걔는 알 필요 없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적으셨다가 187페이지 부가징수 나오죠? 여기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